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출신이시죠? 사회민주당 공동대표로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한창민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당선 이후에 어떻게 시간 보내고 계세요? 일단은 당선인으로서 좋은 의정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22대 개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확인된 이제 연합정치의 모델을 22대 국회에서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네, 지금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좀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당선 인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네. 예, 어떤 의미였다고 보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이후에 2년 동안 민주주의와 민생이 많이 퇴양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민심을 표출하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의지가 그대로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 당선인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원래 이제 교육자로서 생활인으로서 살려고 하다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생활 정치를 함께 하기 시작했고요.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후보로 당선되는 과정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실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 했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진보 정치가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우리 곁을 떠난 노회찬 대표님과 좀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중적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해온 시간이 한 20여 년 됐습니다. 네. 네네. 노사모 활동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노사모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시에 2002년도에 민주당에서 국민경선이라는 제도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경선을 함께 준비하고 국민 후보로 당선된 이후에는 그 대선까지 이어오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된 겁니다. 노사모 활동을 하실 때 네네. 다살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아, 예. 당시에 노사모는 아이디 평등주의라고 해서요. 직업과 나이, 성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닉네임을 가지고 동등하게 활동을 하고 서로 존중하자 해서 아이디를 사용했는데요. 그때 다 함께 잘 살자라는 의미로 다살이라는 아이디를 썼습니다. 네, 가장 최근까지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서 경영기획 본부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네. 보람된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노회찬 대표님과 진보 정치를 대중화하자 하면서 실천해 오다가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진보 정치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가운데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재단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자 하면서 재단에 잠시 복귀를 했고요. 네. 노무현 재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노무현 정신이 국민들 속에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자라나야 된다 해서 노무현 시민센터라는 그 시민들한테 노무현 재단을 돌려주는 그 센터 건립을 했습니다. 네. 그때 센터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완공까지 그리고 안착시키는 데까지 함께하면서 경영교육 본부장 역할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역할을 다 마치고 다시 정치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경영기획 본부장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자료와 그 다음에 대통령이 꿈꾸었던 어떤 민주사회를 위한 노력들을 그 건물 안에 담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네.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고요. 네. 특히나 종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완공 후에 오셔서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향기를 느끼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져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벅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고 노무현 대통령께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사회를 꿈꾸고 있었는데 단순한 시민활동이나 운동을 넘어서서 좀 더 책임 있는 권한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정치의 소명이 무엇인지, 정치인은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대중 정치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정치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고 노회찬 의원께도 영향을 받으셨는데 네네. 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노회찬 대표님은 오히려 언론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정치 체계 안에서 다 품어 안지 못하는 소위 투명인간이라는 명칭을 쓰셨는데요. 사회적 약자와 그 다음에 실제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진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것을 바꿔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성찰하고 실천해왔기 때문에 진보 정치가 가야 될 길,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기존의 정당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연합해서 더 좋은 정치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노회찬 대표님은 저의 정치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선된 후에 네네. 봉화마을 찾아 인사도 드리고 오셨죠? 네. 바로 그 여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급한 일 다 마무리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 선거가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통령님께 당선증을 가지고 네. 인사드리고 앞으로 그 뜻을 제대로 이어가는 정치인이 되겠다 다짐하고 왔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해 주셨습니까? 뭐 장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정의당을 거쳐 지난해 사회민주당을 창당했고 22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네네. 이제 다시 원래의 당으로 복귀를 하신 겁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합당하는 수임 기구를 만들고 이제 합당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네. 그때 연합 정치로 함께했던 다른 후보자들은 각 당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해서 이제 본당인 사회민주당으로 복귀를 했고요. 네. 어제 마석을 가서 노회찬 대표님께 다시 연합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사회민주당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과는 상호 보완 관계입니까? 견제의 대상입니까? 민주당과 연합 정치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은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네. 민주당과 함께 민주당 왼편에서 조금 더 나은 개혁 정치를 함께 제안하고 함께 하자고 견인하고 그리고 때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경쟁의 모습도 보이고 다만 민주주의와 민생이 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하게 연대를 하면서 잘못된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소통하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민주 진보 진영의 1순위 개혁 과제는 무엇입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번 총선 민심에서 그 결과로 나타났듯이 네.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검찰 독재가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네. 더 이상 이대로 가면은 모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1의 개혁 과제는 당연히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를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거 때 이야기했던 소위 이채 양명주, 이태호 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 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나 명품백 사건, 네. 그리고 주가 조작 등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의혹들을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지게 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네. 민생 회복의 길에 더 정치인들이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제는 다 함께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어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그동안 밀려있던 개혁 과제를 22대 국회에서는 책임 있게 다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시급한 요구사항은 민생고 해결이었습니다. 네네. 민생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당연히 이제 고금리, 고물가, 이제 고환율 등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고를 더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의 기조는 반드시 바꿔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시했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은 빠르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인당 25만 원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그걸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서민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기금을 당장이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왔던 이제 부작 증세 부분만 원성태를 돌린다 하더라도 그런 재정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경제 기조의 문제고 우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치른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도 가졌습니다. 네네.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변화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 정도의 총선 결과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본심은 아니더라도 민심의 흐름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거라고 봤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과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는 기조는 옳은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네.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의 인식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한 번은 따끔하게 몽둥이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아직도 정확하게 심판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의 심판에 대한 마음도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꾸준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는 조국 혁신당의 약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네. 그 기세를 몰아서 교섭단체 구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3의 교섭단체는 양당 체제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국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관련 법규나 국회 운영의 규정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도 교섭단체에 대한 제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과 함께 연합했던 모든 제야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총선 민심을 그대로 받아안고 22대 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1호 법안으로 안전과 미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항상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세계 경제 10위권의 위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노동 환경은 OECD 최하위입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있는데요. 한 70년 정도 된 낡은 노동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온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조항 하나하나를 바꾸는데도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변화된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음.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나 음.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노동, 그다음에 아주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노동까지 포괄하는 그런 모두를 위한 노동법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일터의 안전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동법 전면 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네. 사문화된 차별 적용 법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최저임금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네. 같은 의미입니까? 그것도 변화된 개정 법률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두를 위한 노동법이라는 것은 지금 한 가지 조항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면적인 개정까지도 가야지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 변화된 21세기 이제 과학기술혁명과 기후위기, 그다음에 노동환경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로까지 더 갈등이 심화될 위기가 현재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계만의 문제로서 바라보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 우리 서민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에 환경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네. 22대 국회에서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낙오되는 청년이 없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네네.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확대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시행했던 이 기본소득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불완전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 작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청년 고용의 문제가 절벽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기본소득을 더 확장하고 확대해서 기본적인 안정적인 부분도 만들어주고 그 외에 교육을 통해서 지금 당장 취업을 못하더라도 변화된 상황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청년 기본소득과 안정적 일자리 교육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가족 서비스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족 서비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가족 서비스 하면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가족 형성과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가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상담도 하고 아이 돌봄이나 자녀 양육 지원도 하고 뭐 양육비 관련된 다양한 상담 기구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실제로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조손 가족 등 취약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괄해서 변화된 가족 형태에 따라서 더 모두가 행복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제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지만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대전도 여전히 기존에 좀 역동적인 대전의 경제가 되지 않고 많이 침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과학기술 단지였던 대덕연구단지의 약간 활성화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된 이
이 상황과 함께 저 또한 과학연구단지의 활성화, 그다음에 R&D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복원하는 것, 빠르게 복원해서 그 연구원들이 안정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점점 이전하고 있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의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경제 활동과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으로 바꿔내는데도 함께 노력할 생각이고요. 네.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가 있지만 대전의 다양한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네. 이런 부분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낙후되지 않도록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예전에 네네. 대전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네네. 우리 프로축구단 대전 시티즌을 맞습니다. 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처럼 완전한 시민구단, 형태의 시민구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여전히 시민들이 사랑하는 구단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면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럴 경우에 지금의 이제 바르셀로나 구단처럼 어떤 기업의 후원으로 조금 변화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시민구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그 방향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끝나시면 네네. 이제 또 계속 정치를 하시려면 지역구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대전에서는 주로 어떤 지역구에서 활동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사실 주변에서 많이 물어오는데요. 네. 아직은 지역구를 선정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국민들이 저한테 주신 유임해 주신 그 권한을 4년 동안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쓸 때 그 다음에 지역구에 대한 저의 다음 계획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 의제와 그다음에 제가 활동했던 대전이 더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병행하면서 의정 활동에 좀 먼저 충실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네. 어느덧 서거하신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그 가치 얼마나 실현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됐지만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치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전히 미흡하고 오히려 퇴행된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 제가 좀 오지랖 넓게 다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전히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정치인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거를 치르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때 했던 약속들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정치가 국민들이 준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오롯이 써야 되는 정말 사회적인 공복이라는 개념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는 사실은 다시 한번 2017년의 촛불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루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이뤄내는 그런 22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동료 의원들과 각 정당들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민주당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만큼 당의 역할을 비롯해서
당원 확보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사회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무엇입니까? 사회민주당 하면 아주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1인 정당의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더 그걸 알려내기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사회민주당은 정치적인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국가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가 여러 가지 복합위기를 극복하면서 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보다 조금 더 진보적이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민주당 같은 진보 정당들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사회민주당의 정치인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끝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각오 한 말씀 남겨주세요. 가장 어려운 게 초심이란 말을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바라던 정치인의 모습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서 국회의원한테 바랐던 그런 민심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한창민이라는 이름 기억해 주시고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 기억해 주시고 연대와 연합으로 더 좋은 진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에 우리 국민들도 관심과 응원 그리고 대전 시민들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선인이었습니다.